저는 일단 경제학을 주전공을 했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전체 학점은 한 4점 중반대가 나왔는데 전공만 하면 좀 떨어질 겁니다. 토익은 한 950 이상으로 나왔고 오픽은 IH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경제학과 원전공이고 복수전공은 따로 안 했고요. 저도 학점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3점대 후반이었고 전공도 3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냥 오픽 IH 토익 950 중반 정도로 취준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경제학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특히 선후배들을 많이 만난 게 좀 특히 취준할 때 선배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는 약간 학교 생활 때 너무 심심했어가지고 동아리는 좀 많이 했었는데요. 춤 동아리 했었고 축구 동아리는 그냥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쭉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지냈고요. 주식 투자 학회를 했었고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갈 곳이 이제 금융권으로 좀 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까지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리는 1학년 때 봉사 동아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한 2년 정도 회장 맡으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냥 놀기 위해서 좀 사진 동아리로 출사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인턴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서 자격증 공부를 해서 투자 자산운용사, 리스크 관리사 이런 것도 땄었습니다. 제가 경영학회를 주식 투자학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식 투자 대회도 나가고 기업을 조사하는 리서치 대회도 나갔었어요. 대상을 받았던 거는 주식 리서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는 기업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 회사의 재무도 분석하고 비즈니스 분석하고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제시하고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증권업 준비하다 보면 다들 CFA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면접 갔을 때도 대부분 CFA 1, 2는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CFA 레벨 2까지 땄었고 만약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거는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큰 S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인턴했고요. 그때 운이 좋게도 첫 인턴을 지원해서 됐었는데 6주밖에 안 했지만 약간 금융업에 대해 알고 또 금융업의 분위기도 알고 아르바이트는 제가 한 투자 자문사에서 그냥 회계 업무랑 잡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거 한 1년 정도 하니까 그래도 약간 시장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아르바이트도 용돈벌이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턴을 금융 공기업에서 한 번 했었는데 그 회사 내부에서 직접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인턴밖에 없거든요. 인턴을 하면서 그 내부 직원들은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일매일 일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관찰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보통 면접 스터디를 많이 했었습니다. 금융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3-4명 정도 모여서 스터디룸 빌려가지고 면접 스터디를 같이 했었습니다. 저는 우선 그냥 CFA 공부할 때 기상 스터디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 또 저는 취준 시작하면서 한 6개월 동안 한 6명에서 다른 학교 사람들끼리 저도 카페에서 멤버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한 명이 금융 관련 뉴스 정리하고 나머지 한 명은 PT 면접 주제 가지고 와서 PT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스터디를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시장에 대해 좀 알고 면접할 때도 약간 떨림이 없게 되더라고요. 또 그때 같이 저랑 취준했던 6명이 모두 다 그때 합격을 했어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좀 장기간으로 뉴스 스터디라든지 PT 스터디라든지 하면 취업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4년 동안 다니면서 휴학을 한 번도 안 했고요. 물론 휴학을 안 함으로써 제가 코로나 이전에 취직할 수 있는 운을 얻긴 했지만 대학생이라는 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학교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도 된다는 게 엄청난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휴학을 한 번쯤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저는 휴학을 2학년 끝나고 한 번 했었는데 이게 한 학기를 휴학했는데 겨울방학부터 여름방학까지 포함하면 한 9개월 정도 되는 좀 긴 시간이에요. 알바도 여러 개 해보고 제가 국내 여행부터 빌드업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미국 한 달 여행 갔다 오고 이렇게 또 많이 노는 데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좀 불리한 학벌도 아니고 또 유리한 학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업계에서 확실히 대다수가 성대이진 않아요. 대다수가 스카이기 때문에 좀 수적으로 밀리는 건 있는데 학벌보다는 개인적 역량을 좀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조이 씨 말씀에 되게 동감하는 게 딱 취업에 있어서는 그냥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취업을 준비할 때 한 타겟을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증권이랑 일부 사기업 재무만 준비했기 때문에 뭐 면접을 준비하거나 서류를 쓸 때도 각 기업의 스터디만 해도 되는 게 되게 편했어요. 또 저는 좀 학점을 미리미리 당겨 들은 편이라서 4학년 2학기 때 1학점 만들어서 아이캠만 하나 들었었는데 이렇게 학점을 좀 미리 당겨 놓으면 마지막 학기 때 더 편하게 취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취업하는 비결을 그래도 좀 말씀드리자면 회사에 대한 조사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운용사라면은 운용팀이 중요하고 그럼 내가 주식과 채권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증권사에서 세일즈를 한다면은 사람들과 만나서 어느 정도로 자기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피력을 해야 되고 은행을 준비한다면 또 고객과의 대면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각 회사마다 좀 다른 점을 다양하게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된 거는 최대한 많이 선배님들한테 조사를 하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또 유튜브에 그 직종의 브이로그가 요즘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좀 거기 녹여 담았기도 하고 우선 어떤 자소서 질문이든 간에 왜 증권사인지 왜 IB인지 왜 그 증권사인지 이거 세 개가 안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소서 질문이든. 그래서 자소서 질문이 많든 적든 무조건 그 세 개의 질문을 자소서에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또 이렇게 정보를 얻을 때는 저도 당연히 선배들한테 굉장히 여의도 가서 커피라도 얻어 마시면서 물어보고 현업과 대학생의 시야는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저도 여기에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약간 부끄러움이 많아서 선배님들이 찾아뵈면 업무 시간에 방해하는 것 같고 귀찮아하실까 봐 연락을 잘 못 드렸었어요. 근데 막상 현직에 와보니까 연락 오는 게 하나도 안 귀찮고 일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 많으면 좀 미뤄서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스케줄을 잘 짜고 본인이 잊지 않게 꼼꼼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증권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각 증권사가 현재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저는 우선 기업을 분석할 때 예를 들면 뭐 각 증권사들마다 큰 딜들을 다 정리했고 또 그 기업들 딜과 또 대표 사장들이 항상 하는 인터뷰들이 있어요. 어떤 걸 키우겠다. 그런 쪽에 중심을 맞춰서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장소에서 어떤 딜을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제가 이 K 증권사는 작년에 어떤 구조를 통해서 어떤 딜을 했었는데 내가 들어가면 뭐 다른 업체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딜을 한번 성사시켜보고 싶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증권사가 추구하는 바와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분석은 좀 나눠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시장 분석의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스터디 원데이랑 되게 스터디하면서 되게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었는데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항상 기업과 시장을 분석했던 점이 되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니까 면접 들어와서 더 자신감이 생기니까 또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오전에 느긋하게 일어나도 되니까 항상 느긋하게 일어나서 도서관 가는 대로 그냥 자소서들 점검할 거 점검하고 또 인적성이 요즘 되게 이슈잖아요. 그래서 인적성을 약간 몰아서 집중 잘 될 때 오전에 다 몰아서 공부했었고 오후에는 면접이나 기사 보면서 스터디했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좀 스터디 카페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거기서 기본 서류 공부하는 데 많이 썼고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집중이 안 될 때, 약간 쉬고 싶을 때 그때 서류를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그 면접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인데 앞에 여행지가 안 보일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우는 좀 부끄러운데 전 다른 면접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면접 결과를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다니고 있는 K증권사가 시스템이 안 좋아서 휴대폰으로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 앉아서 혼자 노트북 켜고 딱 확인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딱 합격 봤을 때쯤에 해화역에 제가 그때 해화에 살고 있었으니까 해화역 내렸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데 좀 훌쩍훌쩍거리면서 집에 가서 뭐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그랬고 한 1, 2학년 분들은 뭐 너무 뻔한 말이지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학교생활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3, 4학년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으실 텐데 그럴수록 진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선배가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있거나 이럴 때 주변 물어보면서 이렇게 취준을 준비해 나가시면 뭐 저희 성대 사람들이니까 모두 다 취준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한번 직업을 결정하면 그 업계에 생각보다 꽤 오래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30년, 40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본인 적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산업으로 가야 내가 이 업황을 타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어차피 취직하면 이 생활 못 누리니까 지금은 차라리 더 즐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